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3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49분인데요. 시장이 좀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1.85, XRP가 4.37, 낙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신가요? 시장에 그럼 물어볼게요. 시장이 이걸 붕괴하고 무너질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저는 방송 때마다 강조하고 있죠. 나는 상승을 확신해. 그 확신의 근거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결국은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이슈, 내재 가치 충분히 확인했잖아. 그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관세 이슈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 그래서 경기가 불확실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 그래서 증시와 코인이 폭락할 수가 있어. 첫 번째이죠. 두 번째, 페드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못 잡겠어. 그래서 시장을 못 받쳐주니까 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어. 세 번째, 엔화 가치. 이게 급격하게 강해지니까 엔캐리 트레이 청산으로 해서 빠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엔화 가치. BOJ가 금리를 올렸나요?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엔화 가치는 지금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가는 중이에요. 더불어서 페드. 페드가 지금 시장을 무너뜨리는 걸 원할까요? 페드의 주인이 누구죠? 달러의 주인입니다. 페드는 민영업체예요. 이들의 자금이 바로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부동산과 채권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코인을 볼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여기에 주인과 페드의 주인이 동일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인 누구죠? 블랙락, 뱅가드.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이트 스트리트 얘네가 들어왔죠. 얘네가 달러의 주인장들입니다. 얘네가 BTC를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지들이 매집하고 지들이 붕괴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했죠? 트럼프 월드 리버티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합니다. 그죠? 그리고 블랙락이 비들 펀드 거기에 이더리움을 많이 짱받고 있죠. 이더리움을 계속 모으고 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트럼프가 주인입니다. 거기에서 가상산 ETF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죠. 거기에 넘버원이 트럼프, 넘버 2, 3가 블랙락, 뱅가드예요. 감이 오시겠죠. 얘네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왜? 트럼프 1기 때를 바라볼게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달러는 명실상부하게 약세했었어요. 달러의 가격이 지금 급하게 떨어지니까 불안하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달러가 약세 국면에서 어떻게 되죠? 증시는 어떤 국면을 보였을까요? 당시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증시는 우상향을 그려왔었다는 거. 다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관세는 뒤로 빼도 돼요. 뭐 이걸로 뭐 추후에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관세로 지금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지혜 자금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죠. 보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다. 다시 한번.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 이게 누구의 자금이다? 기득권, 기관과 세력의 자금입니다. 얘네가 들어와서 지들이 붕괴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코인 시장의 문호가 대폭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죠?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 상당히 급하게 빠졌죠?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이걸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 허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면 또 말씀드립니다. 횡보하나 떨어지나 올라가서 횡보하나 심지어 상승 나올 때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도 불안해. 불안한데 어떻게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 규모가 새롭게 1000배 생겨나는데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가 직접 미 정부 결제 시스템 전면 개편하잖아요. 실시간 전자결제망으로 종이수표 발행을 중단합니다. 종이를 끝내버리고 결제 시스템을 24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명 미국에서는 페드나우라고 하죠. 페드나우. 캐나다에서는 페이먼츠 캐나다.
중국에서는 CIPS.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실시간 결제망,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 미국의 실시간 결제망. 자, 그리고 중동의 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SPFS, 인도의 SFMS, 그리고 전 세계 실시간 결제망.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된다는 거. 어떤 규격에 의해서 ISO 2002 RMG, 새로운 금융의 구축 표준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관리자 그룹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는 끝이 나 있어요. 이미 내재 가치는 결정되어 있다. 시장의 방향성도 상승이다. 근데 왜 불안하죠? 아니면 고작 몇 달 이거 나와서 고작 몇 달 이거 박스권인 거 불편하고 짜증나서 이거 못하면은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어떤 투자도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내가 들어가고 폭발 나오는 거, 이거는 도박이야, 도박. 아니면 내가 시장의 결정권자겠지, 그죠? 보통 내가 급등할 때 들어와서 결국 고점권에 물리고 바닥에 매도하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합니다. 누가? 일반적인 개인들이. 왜? 금융을, 유가, 금리, 환율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명 금융 봉사라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그동안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있었어요. 물가가 하락했었죠. 그래서 은행에 금리가 찔끔밖에 안 나왔지만 은행에 맡기면 그래도 이자를 주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디플레이션이니까, 즉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건 가치가 떨어지고 시기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금융 봉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사상 최대 부채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걸 경신해 나가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노답입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갚죠? 새로운 걸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가상자산. 이걸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 부채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 준비자산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또 자체 이슈로 빠졌었죠. 뭐죠? 트럼프가 백악관 최초의 크립토 서밋에서 준비자산에 BTC만을 포함했는데, BTC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언급했잖아요. 근데 BTC 포함 안에 압수한 물량만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미디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BTC 계속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는지 끊임없이 뭐 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본 확충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1BTC 100억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리플 아프리카 확장한다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미 아프리카의 선점은 끝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끝이 나 있다는 거. XRP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 보시면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인도가 6.7에서 6.8, 인도네시아가 5.1에서 5.2, 중국이 4.9에서 4.5예요. 자, 그런데 미국도 성장률이 1%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1%대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미국, 유럽, 일본 G7이 완전히 성장이 망가졌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옮겨나가죠? 좀 전에 보셨던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동, 그리고 아세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장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오늘 빨대를 꼽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이미 오래전에 빨대를 다 꼽아 놓았다. 자, 그러면서 브릭스의 혈관 망해도 이미 선점을 다 끝을 내놨습니다.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공, 러시아, 그 페이망에 다 빨대를 꼽아놨다는 거. 그럼 뭐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XRP에 투자하는 이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이유, 섹테벌 대장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그게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이 이유여야만 된다. 그 가치의 인터넷은 바로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여기에 주인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 혈관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섹터벌 대장코인들이 이동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XRP는 브릿지와 송금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해야 되겠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에요. 근데 경제 위기는 지금 터지지 않았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졌네요. 그래서 전통 금융권들이 붕괴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전이가 되고 있네요.
아니죠. 그죠? 거래량이 터졌나요? 안 터졌죠. 그냥 지치는 거죠. 지치는 장세. 어느 순간 물량 소화하고 상승으로 나갑니다. 이미 밑에 거래량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선수가 됩니다. 프로가 되겠지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